적용학습 6강입니다. 적용학습 6강 화법. 지문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건 강연이야. 첫 번째 거 강연인데 강연은 한 사람의 발화자가 여러 사람의 청중을 상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연이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강연 내용도 내용이지만 체크해야 될 게 따로 있었지? 뭘 체크해야 돼? 일단 첫 번째가 청중의 반응. 청중의 반응을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강연을 할 때 보조자료를 쓴단 말이지. 그 자료에 대해서 잘 체크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읽는 비문학 지문이야. 좀 쉬운 버전의 비문학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일단 먼저 문단 번호 한번 쭉 써보도록 합시다. 문단 번호 한번 써보세요. 몇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총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일단 강연의 첫 번째 문단은 항상 모든 글에 똑같아요. 문학작품을 제외한다면 문학작품을 제외한 모든 글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 바로 이 글에서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바로 화제와 논제가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화제와 논제를 바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 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바로 이렇게 시작하잖아. 요즘 뭐뭐가 뭐뭐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 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화제나 논제를 제시하고 이 화제나 논제를 제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많단 말이지. 이걸 통해서 독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면 안녕하세요. 목재 전문가, 목재교육 전문가 땡땡땡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학교에서 나무로 만든 가구들을 많이 보셨죠?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는 거야. 공유한 경험이 아니지?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대답을 듣고 나무는 가구뿐 아니라 집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죠. 집을 짓거나 가구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나무로 된 재료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목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청중의 반응을 유도해서 주의를 집중시켰지? 그리고 여기서 말할 거에 대해서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 개념은 말할 화제인 거야. 목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 이렇게 나무로 된 재료를 목재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 아, 이 사람이 이번에 뭐 목재와 관련된 뭔가를 얘기하겠구나 라는 거야. 갑니다. 목재는 인류가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서 가공이 가장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랬어. 우리 주변에 나무로 만든 제품들 많이 보지? 그걸 목재라고 부르는데 목재는 옛날부터 우리한테 쭉 쓰여왔던 거야. 그렇다면 하면서 여기서부터 전환이 되죠? 그럼 여기서 그렇다면부터 뭐가 되겠어? 이 글의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 싶은 이 강연에 이 사람이 강연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목재는 어떤 가치가 있기에 새로운 재료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야? 바로 목재의 가치야. 도대체 목재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금속, 뭐 세라믹, 각종 재료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이고 있느냐라는 거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쓰일 목재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걸 전체의 핵심으로 뭐가 되겠어? 목재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읽어나갈 때는 목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데 포인트 맞추면 되겠지? 한번 가봅시다. 목재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가보자. 첫 번째,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목재가 어떤 재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편견이라고 말했으니까. 목재가 내구성이 약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편견이야. 목재는 내구성이 강해. 내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구성이 무슨 뜻이에요? 충격이나 이런 것부터 안전한 성질을 우리가 내구성이라고 부르겠죠? 좋아요. 내구성이 강한 재료입니다. 이렇게 벌써. 그럼 내구성이 강하다는 거야. 그냥 말로만 야 내구성이 강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구성이 강하지.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나올 거야. 자, 목조 건축물의 수명이 철골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에 비해서 오히려 길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야. 그거에 대한 근거로 뭘 들었어? 조사 결과를 들었어. 조사 결과를 들어서 건축물의 수명이 길다. 이게 첫 번째 근거. 두 번째는 최근 스웨덴에서 목재를 활용해 20층짜리 목조 건물을 세웠을 정도로 하중 지지력도 뛰어납니다. 이거. 첫 번째가 수명이 길다. 두 번째가 하중, 위에서 누르는 무게 있지? 하중에 대한 지지력이 뛰어나다 이거야. 수명이 긴 건 뭘 통해서?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중이 튼튼하다는 건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자, 내구성 2개 나왔죠? 또한 세 번째죠. 화재 30분 경과 시
화재 불 나고 30분이 지났을 때 자재의 강도 손실률이 철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재라는 건 재료잖아. 목재의 강도 손실률이 몇밖에 안 돼? 철근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강도 손실률이 적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것 또한 뭐가 되겠어? 내구성의 특징 3가지가 되는 거야.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했지? 얘는 뭘 통해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걸 다 묶을 수 있는 건 결국 얘가 중심 문장이 되겠지? 내구성이 강해. 그래서 건축물의 수명이 길어. 뭘 통해서? 조사 결과. 하중 지진도 세. 이거 뭘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강도 손실률이 적어. 이건 또 뭘 통해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자, 이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해 보죠. 청중들 반응. 오, 진짜? 오, 놀라운데? 서프라이즈. 대박.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겠죠? 방금 얘기한 내용이 의외라는 반응이 많군요, 이거야. 그러니까 청중들의 반응이 선생님 방금 보였던 반응하고 나오죠. 진짜? 오, 장난 아닌데? 대박. 이런 반응들을 보이겠지. 그래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군요.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죠. 여기를 보시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거죠. 마지막 거 이거 손실률. 고온에 노출된 목재는 이렇게 탄화층이 생성되는데 이 탄화층이 연소를 방해해서 목재 내부까지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이때 자료는 뭘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니? 1, 2, 3번 중에 어떤 자료? 3번 자료. 즉 실험 이거 되겠죠? 이산화탄소층. 이거 3번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거야. 자, 여기는 목재의 특징. 첫 번째. 뭐가 강하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내구성이 강하다. 내구성이 강한 특징, 수명이 길고 하중 지지력이 뛰어나고 강도 손실이 적다. 이걸 조사 결과, 사례, 실험 결과, 그리고 마지막 건 이렇게 시각 자료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됐죠? 여기까지가 목재 내구성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목재 사용은 환경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라고 했죠. 지금 우리 까먹으면 안 돼.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네. 목재, 가치. 첫 번째, 내구성. 두 번째 뭐? 환경보호. 이렇게 되겠죠. 자, 환경보호 한번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목재 사용은 환경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라고 했어요. 나무는 생장하면서, 처음에 생겨나고 자라면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저장하는 일종의 탄소 저장고입니다. 이런 나무를 목재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키우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야. 나무를 목재로 만들지, 그리고 거기다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뭐에 도움이 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자료를 제시했겠죠? 이 자료는 어떤 거에 뒷받침? 이거의 첫 번째 근거의 자료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19평 주택을 목재로 지음으로써 줄일 수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산소량은 승용차 18대가 연간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수준입니다. 상쇄라는 얘기는 뭐야? 서로 퉁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승용차 18대가 연간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19평 목재를 지으면 그걸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뭐에 대해서? 목재로 만들어 사용하면 대기 중 이산탄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환경보호 첫 번째. 자, 두 번째. 또한 보시는 것처럼 수명이 다한 목재 가공품은 수명이 다한 것들 있죠? 오래된 것들. 가공품 폐기되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폐기되는 부분이 적대. 재활용되거나 에너지 전환에 사용되는 비율이 98%에 이르며 2%만 폐기됩니다. 라고 했지. 그러면 환경보호 첫 번째,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재사용해서 폐기 분량이 2%밖에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됐죠. 그러면 목재의 가치 첫 번째, 내구성. 두 번째가 뭐라고? 환경보호. 이렇게 되는 거지? 좋아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목재는 여전히 많이 만들어지고 널리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전환이 됐지. 그럼 앞에까지가 뭐가 됐고 목재의 가치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전환된단 말이야. 여기는 목재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요? 라고 물어봤네. 앞에는 목재의 가치, 여기서는 목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방식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자, 가봅시다.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원목을 자르기만 해서 만든 목재를 제제목, 그냥 잘라서 그대로 쓰는 거야. 제제목. 여러 개의 원목 조각을 접착제로 이어붙어서 만든 집성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집성목이 대표적인 게 딱 보면 나무 조각 맞춰서 지그재그로 막 붙여놓은 거 있잖아. 딱 봐도 결이 살아있는 거. 그런 것들이 집성목,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목재를 만드는 방식이겠죠. 방식에 따라서 제제목과 집성목으로 나와. 그런데 제제목이나 집성목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것이 뭐다? 가공목이다 라고 했죠. 가공목에는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한번 칠까? 가공목에는 동그라미 칠게요. 가공목. 여기는 이제 목재가 만들어진 방식에 따라서 제제목, 집성목, 가공목으로 나뉩니다. 가공목은 합판, MDF 등이 있는데 대부분 나무 판자나 톱밥을 접착제로 결합하여 만듭니다. 아무래도 가공하는 과정에서 집성목보다 접착제가 더 많이 사용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이거 뽀개 보면, 이거 책상 같은 거 뽀개 보잖아. 그럼 막 부스러지잖아. 그게 뭘 만든 거야? 톱밥을 접착제로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 네모난 판때기 보면, 쪼개보면 막 결대로 막 쪼개지잖아. 이런 것들이 나무 판자를 여러 개 눌러가지고 나온 거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가공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듣고, 그런데도 가공목이 더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군요. 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문이 뭐였겠냐? 근데 왜 가공목을 더 많이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데도 가공목이 더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알고 싶으시군요. 봅시다. 제제목과 집성목은 원목에 가까운 좋은 재료이지만 비싸고 무거워서 더 싸고 가벼운 가공목이 널리 사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가공목이 더 사용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그래. 싸고 가볍기 때문에 가공목을 사용한다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서는 발표 진행 과정에서요. 원래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면 이 뒷내용은 안 했을 내용이에요. 근데 청중들이 질문을 했죠. 질문을 받고 발표 내용을 어떻게 한 거야? 추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주세요. 청중의 요청에 따라. 여기 부분이야. 질문이니까 이 질문의 내용이겠죠. 청중의 요청에 따라 강연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도 말했지만 이 화법가장문에서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글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목재의 가치. 목재의 개념 나와 있죠? 그리고 목재의 가치. 목재의 가치 첫 번째는 뭐? 내구성. 내구성에 몇 가지 나와 있어요? 하위 항목으로 3가지. 여기에 대해서 뭐 조사자료, 예시, 실험 결과, 자료까지 썼지. 첫 번째 내구성. 두 번째가 뭐? 환경보호. 환경보호는 첫 번째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재사용이 가능하고 98%가 재사용, 2%만 폐기를 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목재 일단 거기였고, 그 다음 목재는 어떻게 만드냐지. 만드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지지? 3가지. 첫 번째 뭐? 제제목, 집성목, 가공목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그리고 가공목이 더 많이 쓰이지. 접착제가 더 많이 쓰이는데도 왜 더 많이 쓰이지? 싸고 가볍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 다 됐잖아. 그러니까 글을 한번 읽고 나서 머릿속에 어떻게 내용이 시작하고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이렇게 큰 틀은 이거지. 다음. 물론 목재라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재의 한계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인지 가보자. 가공목을 만드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접착제를 사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지. 결국 이 목재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야? 바로 접착제 성분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문제점이 나왔지.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목재 가구를 구매할 때는 자재 등급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재 뭘 확인해야? 등급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등급을 왜 확인해야 되는데? 목재는 접착제라든지 많은 접착제 또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접착제를 사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살 때 뭘 따져봐야 돼? 자재 등급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갑자기 자재 등급으로 넘어갔지? 그럼 자재 등급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가볼게요. 접착제에서는 인체 해로운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데 접착제 그 양을 기준으로
목재의 등급을 매긴 거야. 등급을 매긴 겁니다. 라고 했죠. 자, 자재 등급은 뭐라고요? 포름알데히드의 성분을 가지고 뭘 매긴 거야? 등급을 매긴 거겠죠? 자, 갑니다. 자료 제시가 나오죠? 자료 제시. 자료를 갖다 놓고 이렇게 라고 나와야지. 그럼 자료의 내용은 요 뒤에 나와 있겠네. 등급표가 나와야죠. 등급표. 그래서 이렇게 SE0와 E0 등급은 친환경 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제로는 친환경 조례. 다음 E1과 E2 등급의 경우에는 친환경 자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와 얘네는 친환경 자재라고 볼 수 없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3, 0.5, 1.5라고 표시되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료겠죠. 표시된 수치가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포름알데히 방출량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0.3, 0.5, 1.5의 방출량. 실내용 가구를 구매할 때는 친환경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야. 그러니까 목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재 등급을 따져봐야 돼. 그래서 S0나 E0는 무슨 등급이고 친환경이고 나머지 좀 등급이 높은 애들은 친환경 자재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실내용 할 경우에는 뭘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친환경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됐죠. 기억하고 머릿속에 구조가 보이죠? 다음 앞으로도 목재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강연을 통해 여러분이 목재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린 자재 등급에 관한 정보도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이 강연의 목적은 뭐야? 목재의 가치를 알려주려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이거 보지 말고 생각해봐. 머릿속에 떠올려봐.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와? 목재의 가치 위에 목재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줘. 그리고 화제를 제시해주지. 화제는 뭐라고? 목재의 가치.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목재의 뭐? 내구성.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 첫 번째는 뭐였죠? 수명이 길다. 이건 뭘 통해서? 조사 자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중이 먼저 나왔나? 하중을 견디죠. 이건 뭘 통해서?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뭐였죠? 맞죠. 화재의 강도 손실률이 낮다. 이건 뭘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도 제시해도 설명해 주지? 이렇게. 좋아. 이게 내구성이에요. 두 번째는? 환경보호. 좋았어. 환경보호였죠. 환경보호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손가락 잘못 미안. 두 번째는?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98%에 해당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무의 가치 내구성과 환경보호였고, 그 다음, 목재 종류가 나오지?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슨 목? 제재목. 제재목은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집성목. 집성목 어떻게? 여러 개의 원목을 접착제로 붙이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가공목. 가공목은 뭐였죠? 톱밥이나 그 얇은 판자를 여러 개 붙이는 거 접착제로 붙이는 거겠지? 이렇게. 가공목이 더 많이 쓰이지, 근데. 가공목이 많이 쓰인 이유는? 싸고 가벼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목재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야, 목재의 문제점이 하나 있네. 뭐야, 그게?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또 인체에 유해한 접착제를 쓰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재 등급을 확인해야 돼. 친환경적인가 친환경이지 않은 건가. 그래서 실내에 사용되는 자재는 주로 뭘 쓰다? 친환경 제재를 써라 라고 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된 거야. 그래서 강연을 통해 목재의 가치를 알게 할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지? 이렇게. 이때 이제 강연이니까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까 사례를 썼는지, 실험 결과를 썼는지, 조사 결과를 썼는지,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듣고 나서 발표할 내용 정보를 추가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읽어보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글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될 얘기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다음 거 바로 갈게요. 자, 협상입니다. 협상. 선생님, 이것도 했죠? 순서대로 나가는 거지? 자, 협상입니다. 협상은 개인적으로
협력적 사고일까요? 대립적 사고일까요? 협상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협상은 가장 안 좋은 게요. 협상이 결렬되는 거예요. 협상이 타결되는 게 맞아요. 그럼 협상이 타결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어야 돼요. 그래서 협상은 협력입니다. 협력. 그렇게 되면 우리 협상 못하겠습니다. 이건 협상을 안 하면 얘도 손해예요. 이건 하나의 전략이죠. 협상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협상 글을 읽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간단해요. 내가 뭘 요구하는지, 요구사항. 두 번째,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사항 이거야. 그래서 제안하는 거랑 수용하는 거랑 이걸 잘 티키타카를 잘해야 돼요. 저쪽에서 뭔가 요구해요. 받아들일게. 대신 역제안을 해도 너는 이거 해줘.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 내가 뭘 수용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협상의 최종 내용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협상 가보도록 합시다. 누구와 누구냐면 출판사 대표와 누구야? 작가의 협상인 거야. 출판사 대표하고 작가가 협상을 하는 거야. 자, 협상 가봅시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작가님과 이렇게 새로운 소설 출판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번 소설이 작가님의 첫 작품이었는데도 독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 작업 중이신 원고도 읽어보았는데 느낌이 좋네요. 오늘 논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해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이번 작품의 출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협상의 최종 목표는 뭐야? 잘 타결돼서 작품 출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야. 그렇죠? 작품 출판이 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출판사도 이득을 보고 누구도 작가도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 이게 되겠죠. 이게 협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부터 갑니다. 대표부터. 요구사항이 나오겠죠. 먼저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전부터 정성을 들여 작업을 해오셨던 작품이라고 하셨으니 작품성에는 믿음이 갑니다. 다만 대중을 대상으로 책을 출판해야 한 출판사 입장에서는 조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게 누구의 요구야? 출판사의 요구야. 조정되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조정된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구사항이고요. 출판 내용에 좀 조정이 되었으면 있다는 거죠.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럼 내용은 뭐냐? 원고의 57쪽부터 65쪽까지 장면들이 과도하게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청소년 소설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해당 장면을 삭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의 요구사항? 대표의 요구사항이야. 해당 장면 삭제해줘. 이게 내 요구사항이야. 왜? 너무 잔인해. 너무 폭력적이야. 청소년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삭제해줘. 이게 요구사항이야. 항상 요구사항과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나오겠지. 자, 요구사항 삭제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작가. 해당 장면을 쓰면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의견이 그렇군요. 하지만 그 장면은 서사 전개상 꼭 필요해서 장면 자체를 삭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작가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대표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어렵습니다. 대신이라는 말,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뭘 제시해?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대표의 제안은 거절. 하지만 거기에 뭐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새로운 대안이 뭐냐? 다만 해당 장면의 폭력적인 묘사를 덜어내는 수준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해달라 그랬더니 삭제는 안 돼. 다만 뭐 하겠다? 수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됐죠? 대표의 첫 번째 요구가 뭐라고요? 해당 장면 어떻게 해달라? 삭제해달라. 그러면 작가는 그걸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대신 대안을 제시하죠. 뭘 제시합니까? 수정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지. 그럼 이 대안에 대한 대표 측도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되는지 가볼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수정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야? 작가의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한 거야? 수용한 거야. 받아들였어.
오, 이렇게 해서 이 장면은 깔끔하게 끝났죠. 이거에 대한 협상 타결된 거야.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는. 자, 다음 가볼게요. 어려운 요구인데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작업이 필요하실 테니 구두로 협의했던 원고 마감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지. 얘는 어떻게 보면 대표의 배려지. 마감 기한 한 달 연장해 주겠습니다. 상대편에서 요구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그죠? 구두로 합의했으니까. 이어서 인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인쇄. 그 다음 뭐와 관련된 거? 인쇄. 출판 인쇄. 책이 한 권당 나갔을 때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느냐. 선생님도 인쇄 받는다고 얘기했나? 아, 내가 얘기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도 니네들이 책을 한 권 살 때마다 선생님한테 인쇄가 들어오는 책이 있어요. 서점 가서 사도록 하세요. 저번에 얘기해줬지 무슨 책인지? 많이 사라고. 그러지 마. 자, 웃자고 얘기야. 자, 이어서 인쇄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둔 만큼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쇄에 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라고 했지. 일단 상대의 먼저 제안을 먼저 받아듣는 거야. 이제 상대의 제안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자, 네가 먼저 인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 라고 말하죠. 갑시다. 잠깐, 먼저 원고 작업 기한은 2주만 더 확보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배려를 해줬지. 몇 달? 한 달. 그런데 난 몇 주면 돼? 2주면 돼. 그래서 배려에 대한 작가의 대답이 2주만 더 확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 왜? 이거 해주면 왠지 내가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양보를 많이 받아도 안 돼. 왜?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뭔가 양보를 받으면 내가 또 뭘 해야 돼?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손해보기 싫은 거야. 2주면 돼. 한 달까지 필요 없어. 2주면 돼. 이렇게. 인쇄의 경우 지난번 계약 시 제가 첫 작품인 관계로 통상적인 계약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8%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8%로 계약했대. 아시다시피 그 작품이 20만 권 이상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출판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인쇄. 지난번은 첫 작품이어서 내가 시가보다 싸게 8%를 했어. 그래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대표 너도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달라? 작품에서는 12% 정도의 인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작가의 요구 상황이죠. 몇 퍼센트? 12%. 몇 퍼센트? 12%. 이게 작가의 요구야. 항상 요구나 제한 사항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또는 대안을 제시했냐 이게 중요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가 작가의 요구 사항이 이거였어요. 잠깐 쉬어갈까? 여기까지? 자, 쉬는 시간을 가는 게 아니라 내용 나가는 걸 잠깐 쉬고 내가 말하는 쉬는 건 앞에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 이거야. 자, 첫 번째 누구랑 누구의 협상입니까? 작가와 출판사 대표죠. 자, 첫 번째 샬라 하죠. 자, 대표 요구사항 뭡니까? 내용 삭제. 왜? 폭력적이야. 사회적 무리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삭제. 작가의 대답은? 수용하지 않아. 대신 대안을 제시하려 어떻게 하겠다? 폭력적인 내용을 수정하겠다. 라고 말했지. 역제안을 했지. 그때 대표는 어떻게 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오케이. 받아들여. 그건 결정 났어. 그 다음에 갑자기 대표가 인쇄 협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원고 기한 어떻게 해줄게? 한 달 해줄게. 자, 인쇄 너부터 얘기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작가도 양보받기가 싫지. 한 달? 2달이면 돼. 한 달? 2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인쇄 얘기할 때 첫 번째, 인쇄 얘기 첫 번째. 야, 저번에 나의 청여작이었는데, 시가보다 싸게 8%를 해놨다? 그건 알고 있어. 기억해. 남들보다 쌌어. 두 번째, 야,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네? 너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몇 프로? 12% 해줘.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 12%는 누구의 제안이야? 작가의 제안은 작가의 요구사항이지? 그렇다면 누구의 답이 나와야 돼, 이제? 대표가 가타부타 얘기할 거 아니야. 시원하게 그냥 15% 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협상이 아니죠. 자,
대표가 뭐라고 하냐? 12% 출판사 입장에서 12% 인세로 계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계약을 맺는 다른 작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인상 이거를 받아들인 거야? 거절한 거야? 거절한 거죠 일단. 여기 쉽지 않습니다. 거절이에요. 거절 이유는 뭐다? 첫 번째, 다른 작가들과의 형평성 고려. 두 번째, 이번에 출판 기념회,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과 같은 홍보 활동에 신경을 쓸 것이다. 첫 번째, 다른 작가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활동에 투자하는 것은 작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인세 12% 오바야. 왜? 다른 작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너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거야.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기 힘들다. 이렇게 사용되는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해서 저희는 인세 10%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작가가 몇 퍼센트 요구했어? 12%. 받아들여, 거절해. 거절. 그러면서 대안 제시하들 몇 퍼센트? 10%. 거절한 명분은 뭐야? 첫 번째가 형평성. 두 번째가 홍보, 제작과 관련 언론 홍보, 기념회 이런 것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돼? 너한테도 도움이 돼. 그러니까 몇 퍼센트 결정하자? 10% 결정하자. 이렇게. 자, 홍보에 힘써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세가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네요.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이번 작품이 지난 작품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 이번 작품도 지난 작품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건 확신한다. 두 번째, 지난 작품이 뛰어났다는 점이 여전히 독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차기작의 작품성에도 자신 있다. 나 저번 작품보다 뛰어넘고 확신할 수 있어. 두 번째, 사람들이 지금도 지난 작품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어. 작품도 그보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 10%는 너무 짜 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책을 출판하시는 만큼 창작자에게도 이익 분배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죠. 자, 수정은 제시했죠. 몇 퍼센트? 10% 수정을 제시했지. 그 수정을 어떻게 한 거야? 거부한 거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랬더니 대표가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하겠죠. 작가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을 안정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초기에 들어간 돈을 안정적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쪽 입장을 고려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겠죠. 기본 인세를 몇 퍼센트? 기본 인세를 10%로 하고 그냥 인세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뭘? 인센티브 조건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가볼게. 인세 협상 가자. 인세 협상 가볼게요. 한 달 써. 너 한 달 줄게. 응? 자, 인세 한번 해볼까? 먼저 얘기해봐. 그랬더니 한 달? 필요 없어. 나 2주면 돼. 그리고 10% 줘. 10% 줘. 그 근거는 뭐였죠? 미안.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야, 눈에 내 얼굴 뚫릴 뻔했잖아. 그래. 몇 퍼센트? 12% 줘. 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뭐야? 원래 8%. 내가 저번 책에 8%밖에 안 받았어. 시가보다 쌌어. 그 두 번째.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 너 돈 많이 벌었잖아. 이런 측면에서 몇 퍼센트 줘? 12% 줘. 이렇게 되지. 그럼 대표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근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 형평성. 두 번째, 홍보비용 들어가. 그런 걸 감안하자면, 그래서 몇 퍼센트? 10% 수정안을 제시하죠. 그때 작가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왜? 자신 있어. 그리고 독자들 아직도 지난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작품성 더 높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라고 거절하죠. 그럴 때 대표 입장에서는 협상이 어떻게든 타결이 돼야 되잖아. 좋아. 수정안을 제시하죠. 인세 몇 프로? 인세 몇 프로? 10%. 거기다 뭘 더해줘? 인센티브를 더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야. 추가 인센티브 수정 제시해. 이렇게. 근데 인센티브 내용이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지. 작가가 이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니야. 자,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어떤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 인센티브 조건 제시했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잖아. 뭐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조건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내가 결정을 내리는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니?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조건인 거야. 결정을 내리는 전제 조건. 쓸까요, 여기다? 전제 조건이 뭐냐? 어떤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지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줄일게요. 좀만 줄일게. 다 나와야 되니까. 다 나오죠? 자.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지난번 작품이 현재까지 총 23만 권이 판매되었대요. 23만 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판매량 10만 권까지는 10% 인세를 적용하고 판매량 10만 권부터 15만 권까지는 11%, 15만 권부터 20만 원까지는 12% 인세, 그리고 20만 권이 넘게 판매된 책에 대해서는 13% 인세를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을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야. 이렇게 박아버렸죠. 그랬더니 이게 누구야? 대표의 제안이죠? 인센티브 추가하고 그러면 인센티브의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지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가 제안한 인센티브의 내용입니다. 1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 10%. 15만 원까지 11. 20만까지 12. 그 다음에 20만 원 12. 20만 원이 넘어가면 13%. 이렇게 계약합시다. 라고 말해. 그랬더니 작가가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볼까요? 작가는 뭐라고 하냐? 제안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수준이긴 해. 하지만 20만 권을 초과해서 판매된 책을 일괄 13% 인세를 적용하는 것 조건은 수용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괜찮긴 한데 일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 일부가, 조건 일부가 20만 권부터 25만 권까지 사이의 판매량은 13% 적용하고 25만 권 이상은 14%를 적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안을 응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쵸? 뭐라는 거야? 수정을 요구하는 거지. 일부. 인센티브 조건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거야. 다 괜찮은데 20만 권부터 13% 아닌 것 같아. 20만 권부터 25만 권까지는 13%, 25만 권 이상은 14% 줘! 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죠? 수정할 것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나 대표가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수정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럼 협상이 어떻게 된 거야? 협상 타결 땅땅땅. 네, 협상 타결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작품도 독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양쪽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부수적 조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목소리는 왜 이럽니까? 이외에 부수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후속 논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죠. 라고 말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후 논의가 나오겠죠? 추후 논의인 거는 이외에 부수적인 조건에 나온 거야. 추후에 하자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번 작품과 관련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내용도 협의했으면 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외에 부수적인 조건에 뭐가 포함돼? 2차적 저작물이 되겠죠. 2차적 저작물이라는 건 내가 쓴 책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로 웹툰이나 이런 걸로 제작됐을 때 2차적 제작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과 관련된 것도 협상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추후 협상. 그 이유는 뭐냐? 왜 갑자기 2차적 저작물의 얘기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영화화된 땡땡땡 작가님의 소설처럼 이번 작품을 영화로 제작하자는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땡땡땡 작가님의 경우 출판사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미리 협의한 덕분에 영화하는 과정이 순탄했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자. 어? 우선 원고 집필에 최선을 다할 테니 해당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적 저작물 관련 것도 검토해달라. 말씀하신 내용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작업하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립니다. 여기선 내용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뭐게?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 그럼 삭제해달라 그랬을 때 삭제는 안 되고 수정해주겠다고 얘기했지? 그 수정할 테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 알겠습니다.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논의도 조만간 진행하기로 하죠. 좋은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면서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됐죠? 자, 협상 타결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타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내용의 수정. 그죠? 폭력성 수정이죠? 저쪽에서 요구하는 건 삭제였는데 이걸 수정으로 바꿨어요. 그 기한은 한 달 동안 배려해줬는데 아니 나 2주면 된다. 2주만 연장 받았죠. 그리고 인세는 나는 얼마 요구했죠? 12% 요구했죠? 네, 그쪽에서 거부하고 인센티브 기본 인세 10%에다가 10만에서 15만 11, 15에서 12, 20에서 25만 13, 25만 이상 14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부수적인 조건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를 봤죠? 추후에 부수적인 조건은 어떤 것도 포함시킨다? 2차적 저작물 관련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렇게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머릿속에 앞에서부터 딱 앞에 화제나 논제 또는 협상의 주제만 봐도 머릿속으로 구조화된 내용이 뒤로 차곡차곡 쌓이면 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쓰세요. 선생님 머리 크다는 얘기를 그렇게 대놓고 그 선생님 이거 좀 읽어봤는데 중간고사 때보다 그 내용의 난이도가 조금 좀 쉬운 내용 좀 더 쉬운 것 같긴 해. 그런 것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법 몇 강을 알아봤다고? 적용학습 6강을 한번 훑어봤습니다.